네, 이제 유아 미술 교육의 실제에 해당되는데요. 미술 표현의 특성, 유아 미술 표현 기법, 이런 것들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술 표현의 특성,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보시면 인물화 중심, 그리고 특히 뭐 얘기 많이 합니까? 두족인 얘기 많이 하고요. 도기오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상징성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유아가 꽃을 그렸다면 아름답다는 것이다. 태양을 그렸다면 낮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유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 혹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그 결과로 나타났을 때 쾌감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저선의 표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아기에 기저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관점으로 시각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경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도식적인 형태의 표현이죠. 투시적 표현은 전도식기적인 형태의 표현이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성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시간, 공간, 방향, 위치가 한꺼번에 존재한다. 그래서 방위의 공전 하나, 시간의 공전 하나, 어떤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의인화된 표현, 이게 물알론적 사고와는 좀 구분이 되는 건데, 모든 사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 나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중심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징이 있거나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해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 이론의 입장에서 봐왔던 게 미분화된 표현,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건과 물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런 쪽이 나타난다. 그래서 되게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특징이 구분되는데 불구하고 비슷한 것끼리 모아놔서 나중에는 카탈로그식 표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지각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각을 특정한 개념으로 위주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식 표현을 먼저 보면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나열하고만 있어도 우리는 카탈로그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아까 동시성의 표현과 관련지어서 하나 더 설명해 보면 전개도식, 이름하여 방의 공존성, 사물을 거꾸로 돌릴 때도 기저선에 대해 사물이 수직으로 있어서 공간 개념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들, 전개도식의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저선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기저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저선이 여러 개 그려지면, 위아래 기저선이 여러 개가 그려지면 복선의 기저선의 원근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복선의 기저선의 원근 표현에 의해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떤 쪽에서는 직립원근, 어떤 쪽에서는 쌓아놨다 그래서 정립원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저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저선, 그 다음에 복선의 원근 표현, 직립원근법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줘야 되는 게 위에서 봤었던 자기중심적 표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크게 그리거나 아니면 눈에 띄는 곳에 놓는 거예요. 그것에서 발전한 게 중앙원근법적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중앙원근법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앙에 그리고 다른 사물들을 주위를 둥글게 둘러싼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중앙원근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또 다시 이 동시성의 표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물들을 사물들은 그것의 주위를 둥글게 둘러싼 형식으로 하면서 앞면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시성의 표현으로도 얘기를 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반복적 표현, 카탈로그적 표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 도식은 알고 있는 대로, 쉬운 대로 그려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아놓은 게 거의 우리나라 책에 있는 표현들을 거의 다 모아놨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비슷비슷하게 언급되는 것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 채점이 가능한 형태의 진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봐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채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거나 아니면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대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를 놓고 보는 거니까 시험을 보시는데 충실하시고 시험을 보시고서도 조금 여유 있게 답안들을 확인하거나 점검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겠으나 조금 시간을 두고선 천천히 판단하셔야 돼요. 시험 본 당일은 엄청나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격론이 벌어지거나 막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릴렉스 하시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중복 채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중복 채점을 했을 경우에 내가 정답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오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데 그건 내 주장일 뿐이고요. 그쪽에서 채점할 때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릴렉스 하시면서 시험을 볼 때는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릴렉스하게 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답을 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표현 기법에 대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옵니다. 콜라주, 붙여 바르기, 여러 가지 재료 등을 붙여서 시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데칼코마니, 좌우대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마블링, 재료 간의 서로 차이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찍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프로타주, 문질러내다라고 하는 것. 스크래치, 색깔을 칠하고 덧칠해서 긁어내는 방법. 스크래치 긁어내다. 점묘법, 점의 집합과 같은 짧은 터치로 만드는 것. 모자이크와 콜라주는 분명히 다르죠. 덧붙인다와 채운다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채운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모자이크. 스텐실, 어떤 형태의 오린 종이를 놓고 그 위에 물감을 뿜거나 채워 넣는,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채워서 전체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건 모자이크, 물감을 뿌리거나 채워 넣는 공판화 기법은 스텐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 드리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리 강의를 해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정리를 학문적 내용에 비추어서 되도록이면 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내시고 분명히 찾아서 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고도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서술형 문제로 답이 나온다고 하면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험에 응시했다라고 하는 점을 가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상태로 이 시험의 전 과정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막 약 먹어야 되고 불안장애에 시달려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저도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좀 어쨌든 냉철하게 이성을 발휘해서 봐야 될 때는 봐야 되지만 뭔가 천천히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어떤 차원에서 문제가 나왔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